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지스트 가이드 for CNN을 촬영을 하게 된 김경선이라고 하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반갑습니다. 앞전에 강의들 다들 듣고 오셨죠? 네,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컨텐츠는 총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공부를 하고 오셨겠지만 까먹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 듣고 바로 실습 코드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 짚고 넘어가는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NN의 TF 2.0에서 실습 코드를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기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코드 위주로 실습을 진행을 하고 다섯 번째 이제 문과분들도 계실 거고 이과분들도 계실 건데 만약에 이게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강의 말고도 분명히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제 이걸 줄여서 CN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CNN을 하면 이제 다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체로 왼쪽에 있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라는 유선 방송망 등을 이제 통해서 뉴스 프로그램들을 이제 24시간 동안 돌아가게 하는 미국의 생방송 뉴스 전문 텔레비전 방송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구글에 CNN을 치게 되더라도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가 뜨기보다는 CNN이 뜨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는 이 왼쪽의 CNN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CNN을 약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의 CNN은 이제 처음에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에 얀 르쿤이라고 해서 4대 구루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얀 르쿤 교수님께서 조금 한 단계 진화해서 Gradient 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이라는 논문을 내게 되셨는데 거기서 손글씨, 숫자를 인식을 하게 하셨어요. 이거 집 코드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우편번호 같은 거죠. 그거를 인식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지나가는 GIF를 조금 보시면 1부터 9까지 하나씩 손글자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인식을 하는 그런 르네5라는 초기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얀 르쿤 교수님 그 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CNN이 뭐죠? 라고 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글씨를 인식하기 위해서 했지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펭귄 사진을 인식할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시상하부를 통해서 이제 뭐 뇌로 보내준 다음에 이게 펭귄인지 새인지 아니면은 뭐 좀 새를 닮은 표범인지 뭐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가 이미지들을 이제 저희들이 학습했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커오면서 학습했었던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봤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얘가 펭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는 거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 다음에 풀링 네트워크,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풀링 네트워크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고 이 반복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게 펭귄일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게 CNN의 기본 구조입니다. 컨볼루셔널이 뭐고 그럼 풀링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면 맨 앞에 Convolutional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Convolutional이 뭐냐면 그 왼쪽과 같이 합성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뭔가 당황스러운 그림이 나오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좀 비슷한 걸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있고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그냥 왼쪽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만 봤을 때 잠시만요. 펜.
이렇게 왼쪽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두 가지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나왔던 숫자 인식을 봤을 때 2라는 이미지를 제가 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2라는 그 이미지에다가 나중에 나올 필터 아니면 커널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를 이미지에 대입을 해서 하나씩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백지니까 0이 되겠죠. 이 부분이랑 필터랑 곱해서 다 더해요. 예를 들어서 0, 0, 0, 0, 가운데만 1이에요. 그러면 다 0이겠지만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얘는 1이니까 1이랑 여기에 있는 숫자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합성곱을 이용을 하는 그 네트워크라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12월이라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지고 있는 고양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하면 여기부터 쭉쭉쭉 가서 합성곱을 진행을 해서 하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합성곱을 또 진행을 해서 하나를 가져오고 합성곱 진행해서 하나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파10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엠리스트, 시파1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 32x32 곱하기 3 이거는 시파10의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 같은 경우에는 RGB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계속 이제 나올 건데 RGB가 뭘까요? 사진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R은 red고 G는 green, B는 blue입니다. 저희가 삼원색이라고 해서 색상을 표현할 때 삼원색을 합쳐서 표현을 하잖아요. R이 뭐 0에서 255, 뭐 green이 0에서 255 이런 걸 합쳐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3개이기 때문에 3입니다. 그럼 흑백일 때는 0일밖에 없으니까 1개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32x32는 이미지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파1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RGB 컬러 이미지고 32x32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의 사진은 얘 그림은 그러니까 시파10의 이그젬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파10에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풋 이미지 이번엔 자동차예요. 자동차에서 가져왔을 때 저희 앞에서 봤었던 컨볼루셔널 레이어겠죠. 얘가 그러면 합성곱을 진행한 레이어니까 이렇게 컨볼루셔널 이렇게 합성곱을 쭉쭉쭉쭉 진행을 해요. 이 부분을 컨볼루셔널 파트라고 합니다. 컨볼루셔널 더하기 뒤에 렐루라고 있는데 렐루는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이렇게 이론 수업에서 계속 아셨겠지만 렐루 전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었는데 시그모이드랑 렐루랑 다른 점은 렐루 같은 경우에는 00000 되다가 양수값이 되면 점점 그 양수값이랑 똑같이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렐루 펑션이죠. 이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이제 렐루가 그 사실 줄임말이에요. 렐루도 보면 렐루가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해서 선형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 보면 선형이잖아요. 계속 0으로 치닫다가 얘는 이제 완전 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형 유닛의 한 일종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렐루 펑션을 지나고 나면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야, 너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가 있어.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걸 다 합성곱을 하고 나면 줄이게 돼도 그 특징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얘만 보게 되더라도 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줄이는 게 사실 좋잖아요.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이걸 풀링이라고 합니다. 풀링하고 다시 컨볼루셔널 렐루 해서 특징 다시 뽑고
풀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feature learning이라고 합니다. feature extraction 이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특징이 극대화가 되겠죠. 계속 특징 극대화하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걸 풀링하고 특징 극대화하고 풀링하고 이거를 반복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flatten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32 by 30인데 RGB니까 3채널이라고 했죠. 이거를 1차원 배열로 전부 다 쭉쭉쭉 펴줘요. 그래서 이걸 flatten이라고 합니다. flatten 레이어를 하고 나서 얘를 이게 fully connected 됐다.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softmax를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는 이제 분류하는 함수인데 시그모이드가 좀 이진이잖아요. 0이나 1 이런 식으로 이진이라고 하면 소프트맥스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바이너리하지 않고 좀 카냐, 트럭이냐, 밴이냐, 뭐 바이스클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그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숫자 2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2라는 인풋이 있어요. 28 by 28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나씩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씩 뽑고 그리고 맥스 풀링하고 맥스 풀링이 뭔지 에버리지 풀링이 뭔지는 그 코드를 살펴볼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하고 다시 컨볼루셔널 하고 풀링하고 줄인 다음에 4 by 4가 되면 이걸 플래튼을 해서 1 by 1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얘를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판단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탄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키텍처가 레이어 중심이잖아요.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풋 레이어 있고 아웃풋 레이어 있고 히든 레이어가 2개 있죠. 그럼 얘는 몇 레이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요? 2개? 아니고 3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3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이게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게 기본 아키텍처예요. 3레이어 하면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레이어짜리예요 라고 하면은 히든 레이어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